저는 한남동 저택의 아침 식탁에 따뜻한 죽을 올리고 오늘은 속이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백자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볼을 스쳐 지나갔고 참기름 한 방울이 둥근 눈처럼 표면에 떠올랐죠. 은 수저를 그의 손 가까이에 가지런히 놓으면서 저는 손등의 무세한 떨림을 손수건으로 눌러 감췄습니다. 시계추가 묵직하게 벽을 찍는 소리와 창밖 은행잎이 바닥에 미끄러지는 마찰음이 겹쳐졌고 그는 호를 그리며 죽을 한 숟가락 떠올렸습니다. 고소하네. 자네 솜씨야. 낮게 빨린 목소리, 약간의 가래 끓는 기침.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소화에 물이 없도록 배합했어요. 제 혀끝엔 소금 대신 미지근한 수개맛이 맴돌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표가 접히고 펼쳐졌죠. 티나지 않게, 천천히. 그 말이 목 뒤에서 얼음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제 미소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 연구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촘촘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실험대는 겨울 강처럼 차갑고 반듯했고 형광등은 사람의 피로를 흰빛으로 들춰냈죠. 저는 장갑을 단단히 끼고 칸칸이 분류한 재료 라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염, 연화, 저잔사. 계산기는 제 머릿속에서 먼저 두드려졌습니다. 그의 혈압, 간 수치, 알레르기, 복용약의 상호작용, 숫자들이 줄 서서 제게 몸을 기댔고 저는 그중 가장 무해한 얼굴을 고르는 척 가장 느린 파열음을 찾았습니다. 지연 씨, 점심은요? 후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죠. 이따가요. 먼저 끝낼 게 있어서. 저는 메스컵에 눈금을 맞추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을 닫는 딸깍 소리가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췄고 긴 코트 소매가 실험대 모서리에 스치며 바삭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제 안에서 누군가는 속삭였죠. 아직은 표준, 아직은 안전. 하지만 나중은. 퇴근 후 빈 사무실은 오래된 복도등이 윙 하고 떨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10번쯤 망설인 다음 검색창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금속 펜스에 기대선 형광조끼들, 먼지 속에 굳은 얼굴들. 10년 전의 날짜가 화면 위에서 낡은 흉터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내리며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헤맸죠. 사진을 확대하니 검붉은 콘크리트 먼지가 구둣굽에 켜켜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 아래 구절 하나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집행유예, 사과, 유감. 저는 혀를 깨물었습니다. 피맛은 금속과 비슷하더군요. 그때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았지. 속으로 읊조리며 기사 댓글창까지 훑었습니다. 익명들의 야유, 빠르게 식은 분노, 사라진 책임. 엘리베이터가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제 숨은 얕아졌고 주먹을 쥔 손등에 힘줄이 그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화면의 스크롤을 마지막 줄까지 밀어내고 저는 천천히 창을 닫았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떠올랐고 입꼬리는 정중히 말아 올려진 마네킹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허리를 펴고 목을 천천히 한 바퀴 굴렸습니다. 관절에서 작은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났죠.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땀박이는 사이 내일을 꺼내 입어야 할 가면을 손끝으로 매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훈이 요즘 잠을 못 자던데 라고 묻던 어제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들키지 마. 아직은. 저는 호흡을 길게 내쉬고 스카프를 고쳐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선택은 한 번의 자세로 굳는다고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그 밤 저는 낡은 기사 제목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재건축 현장의 녹슨 펜스를 손끝으로 긁으며 저는 제 신장의 금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거칠게 일어선 녹가루가 모래처럼 문질러졌고 쇠 비린내가 피부 틈으로 파고들었죠. 늦가을 바람이 펜스를 스쳐 지나가며 얇게 떨리는 소리를 냈고 안쪽에 세워진 크레인의 뼈가 회색 하늘 속에서 곧게 멈춰 있었습니다. 찢어진 안전표지판이 반쯤 말려 날개처럼 흔들렸고 바닥에는 오래된 콘크리트 가루가 회색 눈처럼 쌓여 발목을 더럽혔습니다. 제 숨이 철제 살 사이로 드나들며 하얗게 맺혔고
스치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이 멀어졌다가 다시 붙잡듯 되돌아왔습니다. 어젯밤 모니터 속에 낡은 기사 제목들이 제 시야 가장자리를 여전히 얼룩처럼 채우고 있었어요. 집행유예, 유감, 사과, 익숙한 새 단어가 펜스 너머 붉은 전멸등처럼 깜박였고 저는 굳은 살 박힌 엄지로 철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이곳의 바람결처럼 제 목구멍을 오르내렸습니다. 구조물의 그림자 아래로 발을 옮기자 공기가 한 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햇빛이 닿지 못하는 바닥은 붉은 먼지와 기름 얼룩이 어지러웠고 어딘가에서 오래된 절단기의 날이 건조하게 갈리는 소음이 귀를 긁었죠.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가 제 귓속에 다시 걸렸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조금 늦겠다. 따끈한 거 먹고 있어. 잠깐의 정적, 멀리서 부는 바람 같은 잡음, 그리고 끊기는 숨. 통화 종료음은 너무 짧아서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쪽 볼을 물어 피맛을 삼켰고 주먹을 쥐자 마디가 하얗게 들떴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라며 외치던 리포터의 딱딱한 어조가 매섭게 돌아와 제 등줄기를 치고 지나갔어요. 여기 이 그늘에서만큼은 제 신장도 규정집의 문장처럼 무표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지금은 숨을 고르고 이를 꼭 맞물고 무너지지 말 것. 그렇게 분노를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저는 티나지 않는 방식이라는 위험한 문장을 마음속에 받아 적었습니다. 영양사는 용량을 믿죠. 얼마의 무게가 몸을 살리고 얼마의 무게가 몸을 기울이는지. 숫자와 수치가 제 직업의 뼈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지식이 비밀스런 칼날이 되어 손바닥 안에서 식었다가 뜨거워졌습니다. 건강식이라는 말에 조용히 달라붙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둠. 누가 봐도 표준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결을 거스르는 견주. 하지마. 속에서 누군가 떨며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낮게 귓불을 스쳤습니다. 한 줌이면 충분해. 저는 코트 주머니 속 공책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 끝이 손끝을 살짝 베고 지나갔고 그 따끔함이 경고처럼 번졌죠. 그래, 아직은 계획일 뿐. 선을 넘지 말자. 하지만 선의 이치를 스스로 옮기는 일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리라. 그 오만이 뼛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도시 불빛을 등지고 걸으며 저는 의도를 감춘 준비를 시작하기로 스스로에게 서약합니다. 신호등의 짧은 비프음과 횡단보도 위 발 뒤꿈치의 얇은 끼익 소리가 발걸음을 묶었다 풀었고 포장마차 국물 냄새가 허기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남편 도훈의 메시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늦어? 저는 답장을 쓰다 지웠고 지우다 또 썼습니다. 들키지 말 것. 아직은. 연구실의 냄새를 향수로 덮는 법. 동선의 빈틈을 일정으로 채우는 법. 웃을 때 어느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면 의심이 사라지는지까지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베듯 핥히고 지나가자 저는 스카프를 한 번 더 동염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고 제 마음의 온도는 견딜 수 있는 냉기로 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단 한 단어를 삼켰습니다. 결심.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가슴을 누르며 숨을 몰아쉬자 포크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릇에 부딪히던 은수저의 맑은 딸깍이 공기 중에서 으스러졌고 생선구이의 기름내와 무조림의 단내가 제 코끝에 얹혔죠. 시아버지의 어깨가 한 번, 두 번 크게 들썩이고 얇아진 목에서 휘익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도훈의 목소리가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퍼졌고 어머니는 밀잔을 덜컥덜컥 끌어당겼어요. 저는 냅킨을 접어 시아버지 입술가에 댔고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살짝 훔쳤습니다. 숨을 길게, 이렇게요.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느리게 오르내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딱, 딱 소리를 세며 제 심장과 박자를 맞췄고 저는 혀 밑에 고이는 금속 맛을 삼켰습니다. 결심은 이미 제 안에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한 물처럼 가라앉혔어요. 누군가 의자 다리를 마룻바닥에 끌었고 날이 선 마찰음이 길을 스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이 조금 덜 거칠어지자 식탁 위 김이 미세하게 꺼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뭘 드셨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고 도우는 제 접시 가장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식단 바꾼 거 없지? 그의 말은 평평했지만 끝에 가시가 있었죠. 저는 물잔을 들어 올렸다 내려놓으며 손가락 떨림을 물결 속으로 숨갔습니다. 기본대로예요.
염분도, 간도 다 평소대로. 말을 뗄 때마다 목구멍이 마른 종이처럼 삭삭 긁혔어요. 새 약 때문인가? 어머니가 처방전을 펼쳐놓았고 종이 냄새와 설탕 시럽 같은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저는 낯익은 이름들을 훑은 뒤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복용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셨어요. 내 말투는 잘 다려진 흰 셔츠 같았지만 무릎 아래에서 종아리가 작은 경련을 일으켰죠. 도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연, 혹시 실험적인 거? 그가 끝을 말하지 않자 침묵이 식탁 위에 젤리처럼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미소를 띄었고 윗입술 안쪽을 몰래 깨물어 피맛으로 그 미소를 고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 카운터에 둔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화면을 켜자 색띠 그래프들이 밤바다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기록이 있어요. 식단, 수분, 기둔, 수면, 손가락 끝으로 날짜를 훑을 때마다 유리 위에서 산뜻한 클릭 소리가 톡톡 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잡곡밥, 생선구이, 무조림, 호박스프, 알레르겐 변화는 없고 간도는 일관.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모 칸을 열고 오전 산책거리와 낮잠 시간까지 보여줬죠. 복약은 이 시간, 누락 없었어요. 말하면서도 제 귀에서는 시아버지의 방금 전 휘청이는 숨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도훈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를 꽉 깨물었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눈썹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럼 원인이 말끝이 공중에서 갈라졌죠. 저는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컵 벽을 손톱으로 아주 살짝 긁었습니다. 얇은 유리의 떨림이 제 심장 쪽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평온이라는 단어를 살처럼 걸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카펫이 발바닥의 열을 조용히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끌어들였고 차가운 바람이 퍼튼 가장자리를 샌드페이퍼처럼 문질렀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오래 씻었습니다. 비누의 시트러스 향이 손등에 엷게 남았고 손톱 밑을 솔로 쓸어내릴 때 심장 박동이 그 리듬을 따라붙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영수증들을 펴서 다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메모는 손바닥에서 한 알의 알약처럼 둥그리게 말아 찢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식단표와 복약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렬했죠. 주 제목을 바꾸고 색을 더 정돈된 색으로 눌러 앉혔습니다. 내일의 가면을 다림질하듯 문장들을 반듯하게 세웠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한 빛을 발했지만 눈동자는 고요한 수면 아래 감춰둔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들키지 마, 더 단단하게. 저는 키보드에 떨리는 손을 얹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했습니다. 도훈이 요즘 왜 밤마다 깨어있어? 라고 묻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식탁에서 치운 그릇들이 아직 싱크대 안에서 체온을 잃지 못한 채 따끈했고 설거지 거품에 레몬 향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컵받침을 천천히 돌렸어요. 손가락 끝에 스웨이드 감촉이 미세하게 거슬렸고 그 사소한 마찰이 도망갈 구실이 되어주길 바랐죠. 그냥 환자 케이스가 겹쳐서요. 가을철 편식 조절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제 목소리는 물 한 모금을 머금은 듯 낮게 흘렀고 혀끝엔 바로 전 커피의 탄맛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제 눈밑 그림자를 오래 봤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는 기색,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는 사람의 눈빛. 잠 못 자면 더 힘들지 않아? 그는 조심스러웠지만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로만. 시야는 보이지 않게. 하룻밤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거짓말은 늘 그렇게 잘 다려진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 부엌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딱, 딱 그 소리에 맞춰 도훈이 제 휴대폰 화면을 실끔 보더군요. 알림창을 억지로 쓸어 올리는 소리, 얇은 비닐을 찢는 듯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오늘 연구실은 몇 시에 나왔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제 이동 경로가 그의 머릿속 지도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한 박자 늦췄어요. 6반? 아니 7. 장비 살균 시간이 늘어나서. 거짓의 리듬은 늘 어디선가 삐끗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자동차 키를 건드렸고 체인이 유리컵에 닿아 맑게 울렸습니다. 주차 앱이 오류가 많다더라. 대수롭지 않은 말투. 저는 그 말을 허공에 걸어두고 행주를 짜서 물기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손등에 스며드는 미지근함, 그 작은 온기로 떨림을 덮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일, 그게 제 특기였죠. 눈을 바로 맞지 않고 턱선 넘어 어깨선 끝을 바라보는 법. 침묵 사이로 냉장고 모터가 켜졌다 꺼졌고 모터의 규칙성을 내 숨으로 삼켰습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오자 카펫이 발바닥에 열을 빨아들였습니다. 저는 달력 앱을 열어 회의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시니어 저형 레시피 검토 샘플 비율 재조정. 타임스탬프를 손끝으로 눌러 고정하고 문자 목록을 훑으며 빈틈을 찾았죠. 아, 그날은 교차 검수. 입술로만 소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속도, 음절 길이, 숨 멈춤. 거울 앞에서 문장을 해왔고 어두운 동공 속에 서랍처럼 문장이 포개졌습니다. 저는 택시 영수증을 스크롤하고 카드 앱에서 소액 결제 내역을 내려받았어요. 초과 근무, 장보기, 연구소 복도 조명 고장. 내적 자막을 덧붙이는 일은 의외로 손쉽죠.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반템포로 떨어뜨린 후 같은 문장을 3번, 억양만 다르게 피곤했어, 피곤했어, 피곤했어. 혀끝의 놓침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머릿속에서 거짓과 진실이 서로의 옷을 닦고 입을 때. 헷갈리면 망한다. 지연. 저는 메모장에 체크박스를 만들고 박스마다 숨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현관 앞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이 마치 빈 껍데기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기를 때렸어요. 저는 두 손을 싱크대 모서리에 올려 체중을 쉬었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을 밀어 올렸고 그 차가움이 머리까지 기어올라 생각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계산해야 했죠. 시계의 숫자를 분해해서 재조립하듯 약 복용 간격과 식사기로 어머니의 드라마 본방 시간을 나열했습니다. 11시 반, 복도 센서 등 꺼지는 시간. 12시 15분, 반지하 환풍기 소음이 줄어드는 구간. 저는 작은 파우치의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이빨이 맞물리는 소리를 세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한 번이면 끝. 속으로 말하자 혓바닥 밑이 싸늘해졌습니다. 양초를 껐다 켰다 하니 그을음 냄새가 코벽에 남았고 그 냄새가 맹세처럼 들러붙었죠. 손목에 묻은 비누향이 희미해질 때까지 공기를 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낯선 미소를 붙이고 괜찮아, 난 흔들리지 않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마지막 문을 열겠다는 듯 창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먼지 속 금속성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차가운 손잡이가 뼈까지 스며들었고 문이 툭 하고 끌리며 열린 순간 흙냄새가 혀끝으로 번졌어요.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엔 마른 잎 갈리는 소리와 센서 등이 늦게 깨어나는 딜레이가 섞여 있었죠. 카메라의 붉은 점이 한번 깜박이고 저는 어깨를 웅크려 그림자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이야. 속삭였지만 제 목소리는 목젖에서 모래처럼 굴러 떨어졌어요. 높게 쌓인 상자들이 묘비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끈끈이가 늘어진 천장에 매미허물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끝으로 먼지를 밀자 가벼운 구름이 올라와 코 속을 간지렸고 기침을 삼키려 이를 악물었죠. 마지막 밤이라고 달력을 찢어 말해놓고도 제 심장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맨 아래 상자를 꺼내려 허리를 숙이니 골반이 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눅눅하게 눌린 골판지에 손톱이 닿히고 테이프가 질기게 늘어나다 찍 하고 벗겨졌죠. 손등에 닿은 먼지가 보풀이 된 스웨터에 붙어 사각버렸습니다. 상자 틈이 벌어지는 순간 곰팡이와 오래된 향수의 잔향이 섞여 올라와 코를 찔렀고 저는 숨을 얕게 잘랐어요. 위쪽에 누렇게 빛바랜 서류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낯선 필체의 라벨이 눈에 밟혔습니다. 안전점검회의, 대회 비공개, 숫자와 이니셜이 억지로 지워진 흔적, 맨 바닥 신문지 사이에서 금속 모서리가 제 손가락을 긁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어요. 가장자리에 마른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옆면엔 검은 매직으로 회의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손목을 털어 먼지를 떼어내며 이 집은 기억을 이렇게 보관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치를 밀자 종이 호랑이처럼 힘없는 불빛이 점 하나 켜졌습니다. 낡은 배터리 접점이 잠깐 삐걱거리더니 아주 얇은 모터 소리가 속살처럼 떨렸죠. 저는 녹음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금속의 싸늘함이 손끈 사이로 스며와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더군요.
지금 들으면 난 멈출까? 아니면 더 독해질까? 혀끝에 오래 물던 동전 맛이 돌아왔고 잇몸 어딘가가 시큼하게 당겼습니다. 호흡을 네 박자로 쪼개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느리게 내보냈어요. 도온의 낮은 의심이 식탁 위에서 아직 식지 않은 듯 귓불을 당겼습니다. 그의 눈빛, 미간의 얇은 주름, 그러나 끝내 삼킨 질문. 저는 엄지로 제 생의 둥근 홈을 감싸주며 목덜미에 돋는 땀 하나하나를 세었습니다. 문 밖에서 바람이 길게 휘돌다 창고 벽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린 듯 소리를 남겼습니다. 형광등이 가늘게 깜빡이고 검은 나방이 한 번 허공을 재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죠. 이 문턱을 넘으면 발자국이 거꾸로는 찍히지 않으리란 걸 저는 목 먼저 알아챘습니다. 파우치 속 작은 병이 가볍게 부딪혀 유리 입술이 딸깍 소리를 냈어요. 돌아갈 수 없어, 그렇지? 제 안쪽에서 누군가 묻고 다른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멈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병실 공기처럼 얇아지던 밤, 천장 틈을 바라보던 눈빛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과 도온의 낮은 한숨이 창고의 어둠에서 겹쳤죠. 저는 검지를 천천히 들어올려 버튼의 둔탁한 질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멈춘 채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은 정막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피커의 잡음 뒤로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러 가려 했는데 변호사가 막았어. 테이프가 모래를 씹는 듯 지직거렸고 낡은 모터 진동이 제 허벅지 뼈를 타고 올라왔죠. 그 뒤로 낮게 섞인 한숨, 유리컵이 책상에 닿는 옅은 소리, 그리고 멈칫거리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안전 예산 줄였지. 공정 당기자고 말한 사람도 나고 회의에서 다들 고개 끄덕였어. 내가 시작했어. 누군가 이름을 낮게 부르다 지운 듯 테이프가 잠깐 늘어지더군요. 병원에 가려 했어. 직접. 근데 변호사가 가문을 지키래. 언론 오면 끝이라고. 난 차를 돌렸어. 목구멍이 갈라지는 소리, 무릎을 문지르는 마찰음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숨이 안 쉬어져. 그 집 사람들 꿈에서 봐. 제 귓불이 확 달아올랐고 손바닥 땀이 금속 표면에 눅눅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마지막 말은 거의 뜯긴 천처럼 힘없이 꺼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놓칠 듯 움켜쥔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에 찬 기인이 무릎뼈를 곧장 때렸고 먼지 맛이 혀끝에 녹진하게 붙었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좁아지는 느낌, 오래 삼킨 금속성 입맛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호주머니 속 작은 병이 허벅지에 차갑게 부딪혀 딸깍, 작고 뻔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터질 듯한 숨을 두 손으로 입을 막아 참았어요. 멈춰, 지금 멈춰. 속삭였지만 또 다른 제가 목 뒤에서 밀어붙였습니다. 늦었어, 끝까지 가. 아버지의 마지막 기침이 천장의 노란불 아래 투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눈동자, 잃어버린 산소처럼 가벼웠죠. 내가 그를 죽였어.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제 가슴뼈가 안에서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병을 꺼내다 말고 손목을 아래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닿은 유리의 둔탁함이 제 악의 무게를 대신 말해주더군요. 눈물이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 숨이 뒤틀렸고 저는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대고 한동안 울컥이는 파도를 지나갔습니다. 울음이 잔물결로 가라앉자 제 머릿속 설계도가 젖은 동연처럼 번져 사라졌습니다. 밀리그램 단위로 적어둔 숫자들이 펜 끝에서 떨어져 물에 풀리고 계량 스푼의 금속 윤곽이 사형대처럼 보였죠. 냄비에 올릴 레시피 동선, 타이머 알림, 그의 약봉투 교체 타이밍, 모두 자석이 풀린 자음처럼 흩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지도에 빛이 누워왔어요. 상자 속 서류의 모서리, 라벨에서 긁혀나간 이니셜, 대외 비공개 도장이 찍힌 표지의 미세한 잉크결. 저는 머릿속에서 길을 그었습니다. 회의록의 날짜와 사고 전날의 문자 기록, 송근 내역의 흐릿한 꼬리표, 정보 공개 청부서의 칸칸, 나를 태우던 분노가 아니라 종이의 무게로 움직이자고. 정의는 느리지만 증거는 늦어도 남는다고. 피해는 사라지지 않아도 거짓은 기록 앞에 멈춘다.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오그라들던 어깨를 펴봤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목 뒤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위에 얇고 단단한 각오가 한 겹 깔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어 올려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파일의 끝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켜 블루투스 녹음을 더 씌웠죠. 같은 파일명을 3번 저장했습니다. 가을, 사과, 막힘, 날짜와 시간을 덧붙여 클라우드에 올리고 오래된 USB에도 복사했어요. 호흡이 고르게 돌아오자 저는 상자 덮개를 닫고 회의라고 적힌 기계를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내일 도훈에게 말하자. 제가 저지른 일과 멈춘 이유, 그리고 이 파일. 그의 미간이 다시 접힐 걸 생각하니 위가 살짝 오그라들었지만 도망칠 자리는 없었어요. 창고 문을 밀고 나오자 찬 공기가 입안을 씻어내듯 들어왔고 저는 부엌으로 곧장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며 싱크대에 물자국이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죠. 저는 파우치에서 작은 병과 계량 스푼,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차례로 올려두었습니다. 수도꼭지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매달렸다가 떨어졌고 제 손등의 떨림이 비로소 멈췄습니다. 저는 싱크대 위에 모든 악의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증거로 간다고 제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도훈 앞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당신이 알아야 할 제 죄와 그의 진실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실 스탠드 등이 미세하게 웅웅거렸고 유리 테이블 위에 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둥근 얼룩을 만들었죠. 제가 숨을 고르자 녹차 냄새가 반쯤 마른 카펫의 먼지 냄새와 섞여 목으로 걸렸습니다. 밀리그램 단위로 재고 타이밍 맞춰 바꿔치기 하려 했어요. 그 사람의 건강식이에요. 제 목구멍에서 금속 맛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멈췄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떨리는 고백이 거실 공기를 긁었죠. 도훈의 손등 힘줄이 드러나며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모서리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와 소파 앞에 서 있더군요. 언제부터야 지연? 낮고 꺾인 소리. 불면증 시작되고 제가 흔들릴 때 교체는 안 했어요. 멈췄으니까. 제 말끝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녹음 속 미안해가 다시 흘러나오자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죠. 지금 여기서 끝내. 숨기지 마. 도훈은 턱을 감싸주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오래된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귀를 찔렀죠. 아버지 방으로 가자.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발목을 빨아들였고 벽 틈에서 솔잎 방향제 냄새가 송곳처럼 올라왔어요. 문이 열리자 편백나무 냄새와 약한 멘톨 향이 섞인 공기가 밀려나왔죠. 시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우리를 보며 안경을 올렸습니다. 도훈의 입술이 굳게 붙었습니다. 이 녹음, 아버지 목소리 맞죠? 안전 예산 줄이자고 먼저 말한 것도. 저는 고개를 들고 덧댔습니다. 사고 다음 날, 변호사와 만난 날짜와 장소, 정확히요. 병원에 가시려다 초인종 앞에서 돌아선 시간도.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오래된 얘기다. 두꺼운 침묵 위로 녹음기의 클릭 소리가 무겁게 떨어졌고 테이프 속 숨가쁜 고백이 그의 어깨를 서서히 내려앉히더군요. 제 속에서 작은 소리가 말했어요. 도망칠 구멍, 이제 없어요. 그는 목을 움켜쥐고 기침을 2번 했습니다. 나 비겁했지.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더듬더니 오른쪽 서랍을 반쯤 빼고 바닥을 툭 건드렸어요. 숨겨진 바닥판이 덜컥 들리며 얇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눅눅한 잉크의 비린내가 방 안에 스며들었죠. 봉투 겉에는 삐뚤게 합의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서 낡은 명함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 변호사, 여기. 그는 코끝을 훔치며 명함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반지 자국이 우둘투둘하게 빛났습니다. 문서 모서리에 커피 얼룩이 동전처럼 말라붙어 있었고 구겨진 부둣마다 시간이 소리를 냈어요. 도훈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소파 등받이에 주먹을 댔습니다. 왜 이제야? 낮은 울림이었죠.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할게요. 원본은 두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끝내야지. 저는 문서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왼손 엄지가 종이 결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문구, 지워진 단어의 흰 상처, 서명 옆 떨린 피랍을 일일이 사진으로 담았죠. 녹음 파일과 명함 앞뒤도 스캔했습니다. 노트에는 굵게 적었습니다. 언론 이수정 기자, 공익제보센터, 노동청 특별감독 변협 징계청원, 정보공개 청구 항목. 도우는 제 옆에 앉아 이메일 초안을 열고 문장 사이사이에 호흡을 섞었습니다. 내가 기자에게 전화할게. 네가 자료 묶어. 그의 옆모습에서 턱 근육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저는 파일명을 날짜로 통일하고 클라우드에 올린 뒤 USB에 중복 저장했습니다. 플라스틱 클립이 탁 하고 잠기자 제 어깨에 각이 조금 내려앉았죠. 바깥에서 늦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한 번 스쳤고 방 안의 공기가 방향을 바꾸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나온 낡은 메모를 쥔 채 저는 이제 탄이 다 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기자의 녹음기 앞에서 이건 제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밖으로 꺼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색 테이블 위 봉투의 모서리가 제 손바닥을 눌렀고 얇은 종이의 까끌한 결이 맥박을 따라 미세하게 떨렸죠. 형광등이 윙 하고 울며 머리카락 끝을 전기로 긁는 듯했습니다. 기자는 투명한 손소독제 냄새를 풍기며 봉투를 닫아들고 봉투 위 커피 얼룩을 손톱으로 톡 건드렸어요. 익명으로 하셔도 된다고 했고 저는 고개를 들고 제 이름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메모 사본, 식단 기록. 저는 각각의 색 포스트잇을 붙여 순서를 표시해 두었어요. 음성의 타임스탬프, 메모의 서명 흔들림, 식단 교체 표기, 눈금처럼 정리된 목록이 마치 제 숨 대신 말을 했습니다. 수사기관 창고에서는 스테이플러가 짤깍이며 수리검처럼 박혔고 적수증의 잉크 냄새가 금방 번졌죠. 제 서명 끝이 조금 떨리자 창구 직원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도망치지 마. 지금은 뒤돌지 마. 저는 제 등뼈에 대고 속으로 속삭였어요. 뒤늦게 따라온 도훈이 제 어깨를 한 번 눌렀고 그 무게가 가자라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속보라는 붉은 띠가 휴대폰 화면 아래를 휘감았고 진동이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서 빈 머그컵을 덜그럭 울렸습니다. 요양식용 스톡이 약한 불 위에서 맴돌며 잔거품을 만들었고 미역과 다시마 비린내가 알림음 사이로 스며들었죠. 아침 회의 대신 긴급 이사회, 자막의 글자가 퍼져나가고 실시간 댓글은 숨 가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젖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호흡을 세웠습니다. 셋, 넷, 다섯. 목 안에 금속맛이 얇게 돌았어요. 도훈에게서 시작됐다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 뒤로 전화 표시가 줄줄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회사 로비 영상이 송출되며 검은 정장이 모여드는 장면이 잡혔고 누군가는 그림처럼 굳은 얼굴로 문을 닫았죠. 사임이라는 단어가 뉴스 하단에서 천천히 그러나 비수처럼 길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5분 타이머를 멈추고 연구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오렌지필 향과 섞여 코끝을 찔렀고 그 순간 제 노트에 적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판은 다 끼었고 이제 말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호텔 컨벤션홀, 카펫에 밟힌 먼지가 조명 아래 은가루처럼 떠다녔습니다. 마이크 앞에는 검은 흰지렁이처럼 케이블이 뻗었고 흰 물컵 표면에 천장의 샹들리에가 흔들렸죠. 저는 뒤편에서 숨을 눌렀고 시아버지는 포디움 양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지고 마디 위 피부가 종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책임을 회피해온 자신의 비겁함을 말했고 변호사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늦었고 가볍지 않다고, 용서는 청하지 않겠다고, 대신 남은 시간은 기록과 배상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질 때마다 그의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떨렸고 울컵 가장자리에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죠. 저는 혀끝에 오래된 동전 맛을 느꼈고 복부의 근육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졌고 그는 고개를 들어 내가 줄이라고 말했다 라는 문장을 눌러 말했습니다. 그 문장의 무게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발끝으로 낙하하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카메라 뒤쪽 검은 삼각대들이 숲처럼 서 있는 틈에서 저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등의 건조한 각질이 서로 스치며 사포처럼 소리를 냈고
손바닥엔 땀이 묻어 미끄러졌죠. 하나, 둘, 셋, 네 박자 들이마시고 7을 머물렀다가 8에 내쉬었습니다. 다음 파도는 어디서 올까? 변호사의 반격일까? 회사의 반박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서 다시 솟을 아기의 미세한 섬광일까? 저는 제 이마에 조용히 질문을 붙였습니다. 보후는 사람들 어깨 사이로 제 쪽을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이 끝까지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왼쪽 주머니 속에서 접수증의 모서리가 허벅지를 톡톡 치며 존재를 알렸고 저는 그것을 쥐고 체온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공적 기록이 되었고 내일의 상처는 어쩌면 감당 가능한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시아버지가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고도 뜨겁게 울었습니다. 제 이름이 포털 메인에 오르고 악플이 폭풍처럼 몰려오자 저는 휴대폰을 엎었습니다. 평평한 탁자 위에서 검은 케이스가 미끄러져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진동은 마치 벌떼처럼 바닥을 긁었습니다. 화면엔 굵은 글씨로 광기 어린 며느리가 떠 있었고 말풍선 속 글자들이 칼날처럼 번쩍였어요. 살인미수지? 쇼 아니냐? 그 집 노려서 들어간 거네. 댓글을 넘길수록 손끝이 얼음물에 잠긴 듯 둔해졌고 입천장에 쓴 양맛이 퍼졌습니다. 뉴스 패널은 제 사진 옆에 영양사라는 직함을 붙였고 누군가는 전문가의 범죄는 더 무겁다고 말했죠. 난 이걸 견뎌야 해. 숨 고르자. 저는 싱크대 끝에 손바닥을 눌러 체중을 걸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살 속으로 스며들며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줄지어 켜졌고 모르는 번호의 음성사서함엔 반성해라라는 쉰 목소리가 남아있었어요. 그 와중에 요양사 어르신 한 분이 보낸 밥 덕에 내가 버텼지 라는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목 뒤에 살이 느슨해졌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보다 믿어준 한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 그 생각이 몸속 깊은 곳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제 조사 보고서 발표 날 회의실 형광등은 겨울 햇살처럼 차갑게 책상을 닦아냈습니다. 서류 위 봉인 스티커가 또각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잉크 냄새가 코를 데웠습니다. 첫 페이지 중앙 과실 없음 4글자가 검은 모처럼 박혀 있었고 바로 아래 은폐정황이라는 문구가 낙엽처럼 겹겹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옆 서명이 그대로였고 그 옆 날짜는 열해 전 그날에 닿아 있었죠. 혀끝에 오래 묵힌 철맛이 퍼졌다가 이내 미지근한 물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울면 안 돼. 지금은 읽어. 읽고 또 읽어. 속으로 다그치며 문단을 따라가자 종이가 손등의 마른 각질을 사포처럼 긁었습니다. 기자다, 소감 한 말씀만요. 라고 가볍게 던졌고 저는 목을 고르다 아버지 기록이 돌아왔네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딘가 곧게 잠겨있던 금속문이 둔탁하게 열린 듯 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의 도표는 뼈대처럼 단단했고 저는 그 선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내 등뼈도 마침내 제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징계 심의는 오래된 법원 건물과 닮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나무 의자 등받이가 등뼈를 밀어 올렸고 가죽 구두의 삐걱임이 좁은 공간을 천천히 훑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넥타이를 2번 고쳐내더니 당시 관례상이라고 말머리를 뗐어요. 그러나 테이블 위 스피커에서 오래된 통화 음성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 내가 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낮게 깔린 탁, 가문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2줄 사이 공기가 얼음처럼 엉겼습니다. 기자들의 펜촉이 종이를 핥히며 달렸고 제 손은 가방 속 접수준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죠. 손끝에 닿는 종이의 뻣뻣함이 오늘의 경계선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통쾌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기록이 제일 통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복수의 덩어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밖 가로수는 바람을 맞으며 인맥을 뒤집었고 그 은빛 면이 잠깐 반짝였어요. 징계 회부라는 말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박수 대신 숨을 들이켜 무릎 사이로 2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남동 골목 커피 냄새 속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종이컵 뚜껑 틈으로 김이 오르고 그의 눈밑 그늘이 깊었습니다. 지연아, 나 아직 네 고백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움푹 팬 관절을 가만히 펴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나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 말과 말 사이에 오래된 티가 고였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을 오래 머물렀고 우리는 그간의 시간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어보니 서로 다른 색 양말이 뒤엉켜 있었고 욕실 칫솔 2개가 거울 앞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에 담요를 올려놓자 실밥이 장갑처럼 손가락에 걸렸고 시계 초침이 빙방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손등에 펜을 대고 한 문장을 써놨다가 지웠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서로를 해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하지? 호흡을 세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빙방의 시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떨어져 각자 벌을 받자고 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병원 마당에서 저는 첫 케어푸드 수업에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허공에서 얇게 몸을 뒤튼 뒤 제 볼을 적셨고 멸치와 다시마, 말린 표고의 냄새가 마당의 흙냄새와 섞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어 아주 천천히 표면의 거품을 걷었어요. 오늘은 부드러운 단백질과 뜨거운 숨 2가지만 기억하실 때요. 제 말끝에 낡은 운동화 소리가 자갈을 눌렀습니다. 앞줄의 할머니는 손마디가 비에 젖은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었고 옆자리 청년의 팔에는 오래된 흉터가 은빛으로 비쳤죠. 저는 대파를 한 줌 쥐어드리며 이건 마지막에 향은 뒤늦게 오는 게 오래가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코끝을 훌쩍이며 국물 위로 얼굴을 낮췄고 누군가는 휴대폰 메모를 켰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며 숨을 맞췄어요. 내 안의 겨울이 아직 덜 녹았어. 그래도 오늘은 이 따뜻함을 빌려보자. 스테인리스 벽이 제 어깨 너머를 비추고 그 속에 흔들리는 제 눈동자가 국물처럼 맑아지길 저는 바라봤습니다. 퇴근길 병원 담장 아래 벤치에 앉으니 종이컵 뚜껑에 벚꽃잎이 달라붙었습니다. 도훈은 그걸 조심스레 떼어 제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커피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부었습니다. 쓴 향이 올라오자 혀끝에 오래된 제 맛이 스며들었죠. 아직 내 진동으로 남아. 그는 말끝을 낮췄고 저는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며 손마디를 비볐습니다. 나도 여전히 서랍을 열면 서로 다른 양말이 나와 벌을 다 산 것 같지 않아. 바람이 그의 앞머리를 헤집었고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일정표를 꺼내 한 칸을 손톱으로 눌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서로의 기록만 나누자. 변명 없이. 그는 콧등을 문지르며 짧게 웃었어요. 뜨거울 땐 덜어두고 식은 뒤에 먹자. 네가 늘 하던 말.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한 모금 마셨고 컵 가장자리가 이 닿는 소리가 작게 부딪혔습니다. 멀리 구급차 사이렌이 지나가자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3, 4, 5. 아직 흔들리지만 도망치지 말자. 밤, 연구실의 형광등 아래 저는 프로그램 매뉴얼 첫 장에 상처 기록지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볼펜심이 종이를 눌러 얇은 골을 남겼고 귀퉁이에 책임 위의 관계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참여자 동의서를 하나하나 매만지며 자기결정과 보호장치를 두 겹으로 묶었습니다. 과거를 덮지 말고 그러나 전시하지도 말자. 아버지의 사진 앞에 제조사 보고서 사본을 세워두고 메모지에 아빠, 이제 이름이 제자리예요 라고 적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문자로 알렸죠. 가정식은 요양식과 구분하겠습니다. 사적 부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도 떨리는 손으로 경계를 긋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점 찍듯 알겠다 라고만 답했고 그 2글자 사이에 쉰 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빈 그릇을 하나 더 올려놓고 아버지에게 설명하듯 SP를 읊조렸습니다. 물은 넉넉하게, 소금은 나중에, 미안함은 말로, 책임은 기록으로. 제 목을대가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왔고 벽시계 초침이 방안을 동그랗게 도왔습니다. 스텝. 봄바람이 창틀을 두드리자
저는 환풍기를 끄고 조리대의 물기를 손바닥으로 훑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금을 물에 녹여 흘려보내는 날이더군요. 인덕션 위 냄비가 미세하게 웅웅거리고 당근이 도마 위에서 달그락거리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도훈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업 어땠어? 저는 확인만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오늘은 국물이 먼저야.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저는 앞치마끈을 한 번 더 조여 매듭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창밖 벚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다 제 유리컵에 가볍게 착지했어요. 저는 깊게 들이마시고 말 대신 국자를 들어 표면을 한 번 더 스쳤습니다. 불 세기를 낮추며 그동안 삼킨 말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혀끝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이제 제 삶의 레시피는 사랑과 정의를 같은 불에 올리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